자동차 정비교육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학습 내용은 인젝터 파형을 분석하고 그 파형에서 전류와 전압에 해당되는 부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인젝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솔레노이드 밸브로 ECU가 마이너스 듀티 제어를 통해서 연소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ECU의 신호에 의해 인젝터 통전 시간이 결정이 되고 그 통전 시간에 의해 분사량이 제어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는 전압 제어형에 해당되는 부분과 전류 제어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직렬 저항이 있는 전압 제어형 같은 경우는 인젝터에 작용하는 전압을 낮추어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요즘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항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형태의 인젝터에 직접 배터리 전압이 공급되어 인젝터의 작동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한다? 훨씬 더 응답성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방식에 해당되는 종류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분사 응답성이 높아지고 무효 분사 시간이 단축되는 이러한 장점을 얻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회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배터리 본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인젝터 퓨즈를 걸쳐서 이와 같이 2번 단자에 각각 대기를 하고, 공급된 전원이 1번 단자를 통해 ECU에 가서 이와 같이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ECU는 이 자리에 있는 TR 제어를 통해 인젝터의 통전 시간을 제어하게 되겠죠. 필요한 점화 순서가 4기통인 경우에 1, 3, 4, 2라 그러면 이와 같은 인젝터의 4개를 순차적으로 1, 3, 4, 2로 제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의 인젝터를 분석하게 될 것인데 1번 인젝터라고 가정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어선에 해당되는 1번 단자에서 우리가 전압 파형을 측정하게 될 것이고, 전류는 직렬 회로의 어느 곳에서 측정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1번 단자 쪽에다가 방향을 이와 같은 화살표 방향 쪽으로 연결하거나 2번 단자에도 똑같이 이와 같이 전류 흐름 방향에 맞춰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반드시 전류는 꼭 뭐부터 하셔야 되죠? 설치하기 전에 0점을 맞추고 작업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직접 차량에서 배선을 연결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젝터 파형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프로브 연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이밍 벨트부터 1번 인젝터, 2번, 3번, 4번 인젝터입니다. 1번 인젝터를 측정하라고 가정을 하고, 1번 단자가 제어 단자, 2번 단자가 본선에 해당되는 전원 단자입니다. 우리는 전압 파형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어 단자인 1번 단자에 측정 프로를 연결하시면 되고, 전류에 해당되는 소전류 픽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1번 단자 또는 2번 단자의 방향적인 부분만 정확하게 맞추어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선에 연결한다 그러면 인젝터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제어선에 해당되는 부분에 단자에 연결한다 그러면 인젝터에서 나와서 ECU로 가면서 제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 방향은 반대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전류와 전압 파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젝터에 해당되는 부분에 각각의 전압계와 전류계에 해당되는 파형을 측정할 수 있도록 배선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파형 측정할 때 활용하시도록 하십시오. 이번에는 직접 GDS를 이용해서 파형을 측정하고 각각의 측정값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체크하고 답안지를 기록하기 위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는 잠시 내려놓고 GDS 장비를 조작하도록 하죠.
GDS 장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출력 전압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략적으로 50에서 60V 내외입니다. 그러면 전압은 얼마로 설정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80V로 설정했습니다. 전류에 해당되는 부분은 1V 내외, 1A 내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mA는 좀 그렇고 여러분들은 2A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은 조금 확대를 시키고 시간은 1.5ms. 예,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측정 배선 연결하고 차량 시동을 걸고 오도록 하는데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죠? 뭐였습니까? 항상 전류는 0점 조정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0점 조정이 완료됐습니다. 측정 배선 연결하고 시동 걸고 파형을 측정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상태의 화면이 이와 같이 지나가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트리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트리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화면을 정지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커서 A와 커서 B를 위치한 다음에 차량을 시동을 정지하고 오도록 하죠.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 때문에 그리고 소음 때문에 바로 시동을 정지했지만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분사 시간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한다? 워밍업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측정을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채널 A에 해당되는 요 자리, 지금 현재 채널 A와 B에 해당되는 부분에 채널명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자리는 인젝터 파형의 뭐라고 하죠? 전압 파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압 파형으로 입력을 하고 소전류에 해당되는 거는 그대로 전류니까 예, 놔두도록 하죠. 지금 현재 커서 A가 위치하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한 부분이 14.1V 본선 전압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해당되는 서지 전압은 맥시멈 값에 해당되는 최대 값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52.8V. 그리고 전류에 해당되는 부분도 최대값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850mA.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0.85A네. 그죠? 다음은 이 자리에 해당되는 커서를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하고 이 자리에도 커서를 정확하게 위치했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되죠? 분사 시간이죠. 2.67mA. 그리고 얘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이게 분사 시간이지만은 전류 파형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 이 구간에 해당되는 요 구간까지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무효 분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효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요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이 유효 분사 구간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동 전압에 해당되는 TR 온 구간에 해당되는 요 전압이 있죠. 자, 보니까 0.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5V로 나와 있죠. 그죠? 예,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커서를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프린트를 하고 이 자리에 해당되는 본선 전압, 그리고 이 자리에 해당되는 서지 전압, 그리고 요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 누구였습니까? 최대 전류 값이죠. 그리고 커서를 정교하게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분사 시간이죠. 그 중에 요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무효 분사, 그리고 그 뒷부분에 해당되는 이 구간이 유효 분사,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장소가 어디예요? 요 자리에 해당되는 접지 전압 또는 작동 구간의 전압,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답안지로 이동을 해서 답안지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파워포인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작동 구간에 해당되는 전압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TR 온 전압에 해당되는 부분 전압은 일반적으로 1V 이하가 나오면 됩니다.
저는 임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0.1V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측정한 전압을 방금 전에 봤을 때는 0.2V였는데 사전에 제가 확인한 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1차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다음은 서지 전압에 해당되는 부분 52.6V, 그리고 분사 시간은 2.86ms, 그리고 작동 전류는 0.906A입니다. 자,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의 전압에 해당되는 부분과 시간과 전류에 해당되는 부분을 TR 온 구간에 해당되는 접지 전압은 1V 이하고 서지 전압은 55.0에서 60.0V고 분사 시간은 2.5에서 3.1ms, 작동 전류는 0.8에서 1A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현재 불량인 게 하나가 있죠. 누구예요? 서지 전압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서지 전압에 해당되는 부분만 규정보다 낮을 때는 배터리 플러스에서 인젝터 플러스 사이에 저항이 과다하거나 인젝터 자체 불량이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량으로 체크를 하시고 정비 및 조치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을 배터리 플러스에서부터 인젝터 플러스 사이에 선간 전압 강화를 측정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0.2V 이하가 나와서 양호하다 그러면 인젝터 자체를 교환하는 것으로 정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요게 작동 구간의 전압에 해당되는 부분이 1V 이하여야 되는데 얘가 1V보다 높게 나오더라. 그러면 인젝터 마이너스에서부터 ECU까지의 접촉 불량을 의심하거나 ECU 자체 불량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사례의 경우에는 서지 전압이 낮은 거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어디를 의심한다? 배터리 플러스에서부터 인젝터 플러스 사이 저항 과다와 인젝터 자체 불량을 의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젝터의 파형을 측정해서 전류 전압 그리고 분사 시간까지 알아보고 답안지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인젝터의 전류 전압 파형을 분석하는 요령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